챕터 1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에서 다 다루어가지고 빠르게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와 13페이지 각자가 한번 보면 되고, 14페이지에 여기는 핸더슨 하슬발리식만 외우자. 15페이지에 있네. 15페이지에는 핸더슨 하슬발리식이 pH는 pKa 플러스 로고의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 나머지는 각자가 보면 되고 쭉 넘어가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비타민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참고해서 보면 되고,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얘는 적혈구 성숙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것이 위의 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내인자라 해도 되고 내인성 인자라 해도 되고, 내인성 인자가 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내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되게 되고, 비타민 B12의 결핍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이 되게 됩니다. 악성 빈혈이 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엽산과 비오틴은 비타민 K와 함께 대장의 장내 공생 세균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 엽산, 비오틴, 비타민 K가 되겠지. 거기 심화 보충에 들어있는 것은 각자가 한번 보면 되고, 지용성 비타민에서 비타민 D의 경우에 비타민 D는 전구물질이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되게 되면 피부에서 자외선이 개입되게 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콜레칼시페롤이 되게 됩니다. 콜레칼시페롤을 다른 말로 비타민 D3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은 비타민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인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못하는 것이 비타민이잖아. 근데 얘는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는 것이지. 따라 사람에서 비타민 D3는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닌 것이지. 콜레칼시페롤이 간에서 한번 하이드록실화되게 되고 신장에서 한번 하이드록실화될 때 조절 단계는 신장에서의 대사가 조절 단계가 되게 됩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활성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 또 하나가 혈액 내의 인산이온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신장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얘를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 얘를 활성 비타민 D. 활성 비타민 D는 PTH와 기능적으로 같으나 대신 이제 각각의 기관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그랬지. 얘는 어디에 강하게 작용한다? 소장에 강하게 작용한다. 소장에서 칼슘과 무기인산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얘는 칼슘의 농도에 대한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하나, 두 개, 세 개 트리올이라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합니다. 그래서 칼시트리올이라 해도 되고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라 해도 되고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라 해도 됩니다. 다음 그림 1-7을 보게 되면 베타카로텐이라 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라 해도 되고 비타민 A에 대한 전구체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절단되어서 알코올로 전환되게 되면 알코올인 레틴올 혹은 표기할 때 레티놀이라 해도 되고 레틴올이라 해도 되고 레티놀을 비타민 A라 합니다. 비타민 A는 얘는 끝번탄소니까 끝번탄소에는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보닐이 알데히드가 되는 것이지 알데히드의 의미는 R을 씁니다. 그래서 레티날이 11번 탄소 자리가 시스인 것이 시스 이성질제 11번 탄소도 트랜스로 바뀌게 되면 올 트랜스가 되게 됩니다. 얘가 트랜스폼이 되게 됩니다. 시스 레티날이 오옵신과 결합을 하는 것이지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로놉신이 됩니다. 트랜스 레티날이 되게 되면 얘는 오옵신과 분리가 되게 되는 거지. 빛에 의해서 시스 레티날이 트랜스 레티날로 전환되게 되면 로놉신을 구성하고 있던 것이 트랜스 레티날과 오옵신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로놉신에 대한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암순응이라 한다. 반대로 역으로 빛이 없을 때는 암반응을 통해서 트랜스가 시스로 바뀌게 되고 시스가 오옵신과 결합을 해서 로놉신을 합성해 줍니다. 그러면 빛이 없을 때는 로놉신의 양이 증가가 되니까 얘는 암순응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면 되고 비타민 E에 대한 것은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E이다. 18페이지에 비타민 K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동물 생리학 할 때 다시 하자. 얘는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혈액응고에 관여할 때 여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인성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비타민 K를 조효소로 이용하는 대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될 때 관여하는 효소 이름은 트롬보플라스틴.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해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될 때 글루탐산 잔기가 카르복실화되게 됩니다. 글루탐산의 카르복실기를 뭐라 한다 그러지? 글루탐산이니까 감마 카르복실기. 이 감마 카르복실기가 카르복실화되게 됩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이제 당에 대한 이름들에 대한 것은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쭉 넘어가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얘는 탄소가 3개가 있으니까 트리오즈, 알데히드 당이니까 알도우즈, 따라서 알도트리오즈. 이것의 구체적인 이름이 글리셀 알데히드. 가끔씩 정식 이름들 물어보니까 얘는 글리셀 알데히드고 얘는 2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아세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얘는 카보닐이 2번 탄소에 있으니까 케토즈이고 탄소가 3개니까 트리오즈, 케토트리오즈. 얘는 탄소가 4개가 있는 것들이니까 테트로우즈. A는 알데히드 당이니까 알도우즈. B는 케톤 당이니까 케토우즈. 그래서 A는 알도테트로우즈, 대표적인 것이 에리트로우즈인 것이고
B는 케토테트로즈. 얘는 대표적인 것이 에리트로즈가 구조 이성질체인 케토즈로 전환된 것이지. 얘는 같은 어근을 쓰니까 어미만 뭐로 바꿔준 거야? 울로즈로 바꿔준 거지. 에리트룰로즈. 얘는 탄소가 5개가 있으니까 펜토즈. A는 전부 알데히드 당이니까 알도우즈, 알도펜토우즈. B는 케톤 당이니까 케토우즈, 케토펜토우즈. 전부 OH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리보우즈. 2번 탄소가 환원된 것이 데옥시리보우즈. 2번 탄소의 에피머가 아라비노즈. 얘는 리보우즈가 구조 이성질체인 케토우즈로 바뀐 것이지, 그지? 얘가 이렇게 바뀐 것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같은 어근을 쓰니까 어미만 울로즈로 바꿔준 것입니다. 리블로우즈. 얘는 전부 탄소가 6개가 있으니까 헥소우즈. 알데히드 당이니까 알도우즈. 알도헥소우즈. 제일 왼쪽에서부터 OH가 전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알로우즈입니다. 알로우즈에서 3번 탄소의 에피머가 글루코즈, 포도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당을 기본형으로 두자. 포도당을 기본형으로 두면 얘는 2번 탄소의 에피머가 만노우즈가 되고 4번 탄소의 에피머가 갈락토우즈가 됩니다. 그림 1-12를 보게 되면 알데히드가 알코올과 반응을 할 때는 무수 반응이 아니야. 알데히드가 알코올과 반응을 할 때는 헤미아세탈이 되게 됩니다. 헤미아세탈이 또 알코올과 한 번 더 반응을 할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수 반응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이제 탈수축합이 일어나게 되면 생성물 이름을 아세탈이라 한다. 근데 생화학에서는 헤미아세탈과 헤미케탈, 아세탈과 케탈은 구분한다 그랬지, 그지? 알도우즈인 형태가 알데히드인 형태가 알도우즈인 형태가 헤미아세탈로 전환될 수 있더라. 이때 알도우즈, 즉 당이 헤미아세탈의 형태가 되었을 때 형성되는 특이적인 이성질체를 아노모라 한다. 아까 했듯이 같은 방향 베타, 반대 방향이면 알파. 나는 이걸 기준에 두고 외웠어요.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면 여기 1번이 바뀌면 알파, 베타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2번이 바뀌는 것은 얘는 에피머이기 때문에 즉 입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아예 어근을 바꿔줘야 됩니다. 2번에 대한 에피머가 만노우즈가 되는 것이고 4번에 대한 에피머가 갈락토우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피란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피란의 당이라 해서 피라노즈. 얘는 여기에서부터 보면 되지. 위, 아래여야 되는데 4번이 바뀌어 있으니까 갈락토즈. 1번이 위니까 베타. 얘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1번이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알파. 얘는 피란의 당이니까 갈락토피라노즈. 얘도 마찬가지 위, 아래인데 이제는 2번이 바뀌어 있으니까 만노우즈.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1번도 바뀌어 있으니까 알파 만노우즈. 얘는 푸란이라 합니다. 푸란의 당이라 해서 푸라노즈. 얘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당 다 기억할 수 있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안 돼. 얘는 아노모 탄소에 있는 OH가 아니잖아. 항상 헤미아세탈의 OH를 봐야 돼. 헤미아세탈, 즉 아노모 탄소에 얘는 아노모 탄소가 1번 탄소지, 그지? 얘는 아노모 탄소가 2번 탄소가 되게 되지. 그래서 2번 탄소의 OH가 번호가 가장 큰 것과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알파, 같은 방향이니까 베타가 되게 됩니다. 그럼 1-16에 대한 원리에 대한 거 우리 하지 말자 했다. 알칼리 조건에서 포도당과 과당은 즉 하이드록시 카본이라는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면 이것도 바뀔 수 있겠네. 바뀝니다. 바뀌는데 생화학에서는 하지 않는, 유기화학에서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바꾸어주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케토제는 전부 케톤이 몇 번 탄소야? 2번 탄소입니다. 1번과 2번에서만 바뀌기 때문에. 즉 우리는 효소를 이용하지 않고 바뀌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럼 얘는 지금 시험관에서 실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촉매를 뭐를 쓴 거야? 알칼리를 촉매로 쓴 거야. 근데 우리 몸도 알칼리가 있지 않나? 있는데 알칼리 촉매를 이용하는 것은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의미 없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된다. 효소가 있어야만 된다. 되겠지? 이건 아까 문제에서 했지, 그지? 여기에 있는 당이 반응을 할 때 얘는 이 상태에서는 반응 못 한다. 얘는 헤미아세탈 상태에서 물론 여기가 이제 산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산화가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여기가 산화가 되는 것. 어떤 반응이지? 이 상태에서 산화가 되는 것. 내가 괜히 말 꺼냈나? 아니, 글루코즈가 1번 탄소가 산화가 된다 그러는데 글루코즈가 1번 탄소가 산화가 돼. 어떤 대사야? 갑자기 봄인데 슬퍼질라 한다. 아니, 글루코즈의 대사 그러면 우리 뭐 10개를 배웠어, 100개를 배웠어. 글루코즈의 대사 그러면 하나는 해당이고 아니야? 하나는 PPP고 또 글루코즈 대사 뭐 배웠어? 배운 거 있어? 배운 거 있어? 나 가르친 적 없지 싶은데.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해당은 글루코즈가 1번 탄소가 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어? 해당은 얘는 1번 탄소가 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글루코즈가 인산화되고 난 다음에 프럭토즈로 바뀌게 되면 프럭토즈가 얘는 쪼개지는 거잖아. 둘로. 내가 여기 1번 탄소가 산화가 된다 그랬잖아.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되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1번 탄소가 산화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가 G6PD잖아. G6PD가 1번 탄소를 여기에서 산화시켜버리니까 H 두 개 떨어져 나가면서 CO 결합이 만들어지잖아. 얘가 6포스포글루코노락톤이잖아. 여기가 이제 CO 결합이 되게 되면 얘가 다시 이제 뭐로 바뀌게 돼? 카복실로 바뀌잖아. 6포스포글루코네이트. 6포스포글루코네이트가 산화가 되게 되면,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뭐가 생겨? CO2로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RUP가 만들어지잖아. RUP가 리보즈, 5포스페이트가 될 거 아니야. PPP.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산화된다. 산화될 수 있다. 대신 산화가 되려면 얘는 강한 산화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효소가 강제로 산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효소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관에서의 반응이잖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얘는 펠링 시약이고 얘는 톨렌즈 시약이고, 펠링 시약과 톨렌즈 시약은 약산화제야. 약산화제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산화가 되려면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형태에서 반응을 하는 거야. 톨렌즈 시약이든 펠링 시약이든 둘 다가 알칼리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만 알데히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얘도 알데히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든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든 둘 다가 알데히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은 단당이면 반응을 일으킨다. 단 변형된 당 말고. 다음 24페이지에 얘는 위아래니까 기본형이 글루코즈의 2번이 아민으로 치환된 것이니까 글루코사민. 얘는
위, 아래, 위가 되었으니까 갈락토즈. 갈락토즈의 2번이 아민으로 치환된 것이니까 갈락토사민. 얘는 글루코사민의 아민이 아세트산과 반응을 한 거지, 아마이드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아세틸이 N에 결합했으니까 N아세틸 글루코사민. 얘는 위, 아래인데 위가 되어 있으니까 2번 탄소의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으니까 얘는 만노우즈가 아민으로 치환된 것이니까 만노사민. 25페이지 그림 1-19에 알파 포도당이 알파 포도당과 1번 탄소의 아노모탄소가 헤미아세탈이 알코올과 반응을 해서 아세탈이 된 것이지. 이때 아세탈이 될 때 표기하는 방법은 왼쪽에다가 항상 친전자체, 오른쪽에다가 친액체. 친전자체에서 친액체로 반응을 한다라고 표기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왼쪽을 친전자체, 오른쪽을 친액체. 화살표는 친전자체에서 친액체로. 얘는 말토우즈. 말토우즈는 보리가 싹이 틀 때 만들어지는 당이라 해서 메가당. 엿 만드는 재료라 해서 엿당. 그러면 여기는 베네딕트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세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아직은 헤미아세탈이다. 이 헤미아세탈이 알데히드와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얘는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물질은 베타갈락토우즈가 베타포도당과 베타글리코시드 결합, 이 또한 마찬가지 1번이 4번을 공격했어. 베타14 글리코시드 결합, 얘가 베타락토우즈이다. 얘는 설탕은 슈크로즈는 알파 포도당의 1번과 베타 프럭토즈의 2번이 서로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도당의 아노모탄소가 친전자체가 될 수도 있고 과당의 아노모탄소가 친전자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둔다. 뭐도 마찬가지냐면 트레할로즈 또한 마찬가지지. 트레할로즈도 1, 1결합이니까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둔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당 중에 베타포도당과 베타포도당이 1,4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셀로비오즈를 한다 그랬지. 셀로비오즈. 얘도 마찬가지. 얘는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키는데 얘는 여기가 아세탈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알데히드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세탈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알데히드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이 물질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26페이지에 저장탄수화물은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저장탄수화물은 주로 알파체의 중합체들로 특히 녹조류부터 이제 파생형질이 녹말을 저장탄수화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지. 녹말을 저장탄수화물로 사용을 하고 세포벽이 셀룰로즈성 세포벽을 가지게 되고 광합성 색소를 엽록소 B를 가지는 것이 녹색 식물들의 공유 형질들이 되는 것이지, 그지? 얘는 녹말이 알파 포도당이 중합체를 형성할 때 가지를 형성하지 않는 것, 아밀로즈. 가지를 형성하는 것, 아밀로펙틴. 이때 가지는 알파 16결합이다. 그래서 아밀로즈의 경우에는 하나의 환원 말단에 대해서 비환원 말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아밀로펙틴은 하나의 환원 말단에 대해서 여러 개의 비환원 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비환원 말단에서 포도당이 전이가 되고 포도당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되면 이 형태보다는 훨씬 중합체와 단량체 간의 전환이 빠르다. 글리코겐은 가지가 더 많다. 27페이지에 얘는 베타체에 대한 중합체가 되게 되지.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니까 셀룰로즈. 얘는 문제 수리했던 것이지, 그지? N아세틸
베타 글루코사민의 중합체 키틴. 키틴은 선형동물의 외피, 절제동물의 외골격, 그리고 곰팡이의 세포벽에 대한 주성분이 키틴이다. 다음 27페이지 그림 1-1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지. 28페이지에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이고, 얘가 보면 위, 아래, 위, 아래 기본형이 뭐가 되게 돼? 글루코즈. 여기가 아민으로 바뀌었네. 글루코사민. 여기에 아세틸이 붙었네. N아세틸 글루코사민. 얘가 베타체니까 N아세틸 베타 글루코사민에 여기 R 그룹이 얘가 붙어 있네. 얘를 뭐라 한다고? 유람산. 되겠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얘가 아민이고 여기가 아민이고 여기에 얘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뮤람산. 그럼 얘는 뮤람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아세틸이 붙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N아세틸 베타 뮤람산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다음. 얘는 참고해서 보면 되고, 29페이지에 이걸 잘 정리를 못 하더라고. 지방 그러면 이때 중성지방, 중성이 뭔 뜻이야?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라는 뜻이야. 에탄올이나 메탄올을 우리가 중성 알코올이라 하잖아.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중성지방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글리세롤의 알코올이 지방산의 카복시와 얘가 에스테를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산염기로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를 중성지방이라 하는 거야. 이 중성지방은 아실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트리아실 글리세롤이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외우느냐 하면 저장지방이라 외우잖아. 저장지방, 얘가 영양소로 사용된다는 얘기야. 막에 있는 막지질을 영양소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나지 않을까? 막지질을 영양소로 사용을 무분별하게 써버리게 되면 막 다 깨져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영양소로 쓰는 건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 중성지방이겠지, 중성지방. 표 1-3은 지방산에 대한 것. 포화지방산 중에 탄소가 14개인 것이 미리스트산, 16개인 것이 팔미트산, 세포질에서 지방산이 합성이 된다의 지방산의 주체가 팔미트산. 팔미트산이 팔미토일 코에이가 어디로 가? 활면소포체로 가. 활면소포체에서 탄소가 2개가 더 결합이 되게 되면 스테아르산. 스테아르산이 탄소가 2개가 더 결합이 되게 되면 아라키드산. 그래서 대사는 미리스트산이 팔미트산, 팔미트산이 스테아르산, 스테아르산이 아라키드산. 이때 팔미트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세포질, 스테아르산과 아라키드산이 합성되는 것이 활면소포체. 그래서 활면소포체를 지방산의 길이신장이라 하는 것이지. 스테아르산이 올레산, 이중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올레산이 여기 시스는 얘는 시스 여기 델타는 시스 이중결합이라는 뜻이야. 시스 이중결합이 9번에 있다는 뜻이야. 9번 탄소에 시스 이중결합이 있는 것. 얘가 12번 탄소에서도 산화가 되어서 이중결합이 되면 리놀레산. 리놀레산이 15번에서도 산화가 되어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리놀렌산. 이것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활면소포체에서. 단, 이 두 대사가 우리 몸에는 결핍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필수 지방산이다. 여기에 있는 리놀렌산이 탄소가 2개가 붙으면서 이중결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아라키돈산이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은 5, 8, 11, 14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는 만들어질 수 있다. 아라키돈산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동성에 대한 것은 하나는 길이, 하나는 불포화도, 이중결합수, 무엇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랬지? 불포화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지? 불포화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을 비교하게 되면 분자량은 얘가 더 크잖아. 길이가 얘가 더 길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점은 더 낮지, 그지? 그 이유는 얘가 이중결합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그러면 융점,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길이보다 뭐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이중결합 수가, 즉 불포화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근데 같은 포화도를 가진다라면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융점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 되겠지?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비교하면 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얘가 분자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융점이 더 낮다. 즉 유동성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것은 분자량보다도 무엇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 이중결합수. 이중결합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불포화도라 한다 그랬지, 그지? 얘는 이제 막지질이지. 얘는 중성지질이라 하지 않잖아. 왜? 여기 산이 있잖아, 산. 여기 산이 있잖아. 그래서 막지질을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는 하지 않는 거야. 이 산 때문에. 여기는 이 물질이 포스파티드 산이 기본형이 되게 되면 포스파티드 산에 변형된 물질들을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이라 한다. 그래서 막지질은 하나는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포스파티드 산이 변형이 된 것이니까 포스파티드 산이 알코올과 결합을 한 것이니까 포스파티딜 포화물인 것이지. 뒤에 알코올명을 집어넣어주면 돼. 알코올이 에탄올아민이면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알코올이 세린이면 포스파티딜 세린. 알코올이 이노시톨이면 헥솔이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근데 막에 있는 막지질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의 경우에 인산기를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세 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인산기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고 두 개를 가지게 되면 비스포스페이트가 될 것이고 세 개를 가지게 되면 트리스포스페이트가 되겠지. 이들을 전체를 함께 일컬어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계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은 약자를 쓸 때 PI를 쓰고 이노시톨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게 되면 PIP를 쓰면 되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가 되게 되면 PIP2로 하면 되고 트리스포스페이트가 되게 되면 PIP3를 하면 되고 알코올이 콜린 되게 되면 포스파티딜 콜린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 물질의 변형 물질 스핑고신이 얘는 3번 탄소의 H 대신에 긴 지방족 사슬이 있는 것이고 2번 탄소의 알코올이 아민으로 치환된 것이고 이 아민이 지방산과 질소 에스테르, 아마이드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라미드라 한다. 세라미드의 변형 물질들을 스핑고 지질이라 한다. 스핑고 리피드라 한다. 스핑고 지질 계열에서
포스포콜린이 가서 세라미드와 반응을 하게 되면 얘를 스핑고미엘린이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당지질이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세포막의 내층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주로 세포막의 외층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포막의 비대칭성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폴리파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플로파제, 폴리파제와 플로파제가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세포막에 대한 비대칭성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지. 인지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인산을 가지고 있는 인산지방질이지. 인산지방질을 인지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의 인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핵세포의 경우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질이 스테롤. 스테롤은 막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서 막을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얘는 유동성을 낮추어 주는 거야. 그러나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소금물을 또 올리면 된다 그랬지. 소금물은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물에 대한 유동성을 낮추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해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똑같은 논리인 것이지. 상온에서는 스테롤이 막에 대한 유동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뭘 하는 거야?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인데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지?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적응이 된 적합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스테롤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스테롤 함량을 낮춘다라고 했지, 그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이라 하더라. 얘가 신호전달에 주로 관여하는 것이고, 얘는 어디에서 외우둬야 돼? 세포 자살, 세포 사멸. 세포 사멸 시에 안쪽 층에서 바깥쪽 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혈액형 항원에 대한 이름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외워둬야 돼. H형 항원은 얘가 알파 퓨코즈가 되게 됩니다. A형 항원은 얘는 N 아세틸 베타 말 잘못했다. N 아세틸 알파 갈락토사민. B형 항원은 알파 갈락토즈. 얘는 포스포글리세리드지, 그지? 포스포글리세리드를 가수분해하는 포스폴리파제는 에스테르를 가수분해하는 것이 1번 탄소의 것은 A1, 2번 탄소의 것은 A2. 얘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에서 이쪽을 잘라주는 것을 C, 여기를 잘라주는 것을 D라 한다. 신호전달에 주로 관여하는 것이 PIP2가 되게 되면 PIP2가 포스폴리파제 C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게 되면 얘는 IP3와
디아실 글리세롤이 되고, IP3는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활면 소포체막의 IP3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액포막의 IP3 수용체와 결합하는 거지.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IP3 수용체는 둘 다가 칼슘 채널이다. 그래서 IP3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로 인해서 세포질에 칼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디아실글리세롤은 얘는 C가 여기를 잘랐잖아. 그러면 디아실글리세롤이니까 얘는 소수성이야. 소수성이니까 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실글리세롤은 막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 여기를 잘랐으니까 이 핵솔인 이노시톨, 이 인산기를 더더군다나 3개를 가지고 있어. 핵솔 자체만 하더라도 얘가 알코올을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한 친수성인데, 여기에 인산기까지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막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질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얘는 막에 있는 것이고 얘는 세포질로 나오는 것이고, 디아실글리세롤이 칼슘과 함께 반응을 해야지만 칼슘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PKC가 활성화되게 된다. PIP2에 대한 또 다른 신호 전달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가수분해 효소가 아니라 얘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번 탄소 키나제. 3번 탄소 키나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인산기를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인산기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면 총 3개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 PIP3가 되게 된다. PIP3는 어디에 작용한다 그랬지? 얘는 CAMP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를 PKA, 칼슘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를 PKC, 그래서 단순하게 ABC야, B. 알겠지? CGMP, 이제 그 이후에 CGMP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 PKG, 얘는 PKB. 이때 PKB가 PIP3와 결합이 되어야지만 누가 작용하느냐면,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이름을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얘를 인산화시키는데 이게 없으면 인산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얘와 결합을 해줘야지만 인산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PDK1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유도체들을, 변형 물질들을 스테로이드, 얘는 안드로겐이지. 안드로겐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정소에서 생성이 되는 안드로겐, 얘를 테스토스테론, 얘는 에스트로겐이지. 에스트로겐 중에 난소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이고 태반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디올.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가 관심 가지면 문제 나와. 지가 관심 없으면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면 관심 가지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에스트라디올은 난소성 에스트로겐이고 에스트리올은 태반성 에스트로겐인 것이고 또 하나가 전구체를 프로게스틴이라 하게 되면 프로게스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로게스테론. 얘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무기질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졸, 코르티솔.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코티졸이 되고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코르티솔이 되는 것이고 이들을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은 동물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다. 콜레스테롤. 식물이나 다른 곰팡이는 다른 스테롤을 사용한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합성에 대한 것을 특이적으로 완성되는 장소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초기 단계, 후기 단계로 표현한다 그랬지. 초기 단계는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후기 단계는 활면소포체에서. 조금 전에 했던 막지질 중에 포스포글리세리드는 소포체에서, 스핑고 지질은 골지체에서. 세포질에서 초기 단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아세틸코에이가 아세토아세틸코에이가 되면 HMG-코에이가 되고 이 HMG-코에이가 메발론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못 외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여차저차해서 이소프렌이 활면소포체로 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한 단계가 아니야.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스퀄렌이 됩니다. 이 스퀄렌이 이제 각각의 종마다 동물에서는 한 단계가 아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스퀄렌이 될 때까지는 공통이야. 이 스퀄렌이 동물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콜레스테롤로 가는 거야. 근데 다른 생물들은 각각의 스테롤로 갑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 식물의 스테롤 이름을 적으라 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책도 보면 한 책인데 내용이 스테롤이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생물들은 그냥 스테롤이라 하자. 동물은 콜레스테롤이라 하자.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지방산, 얘는 이름이 지방족 알코올, 얘는 지방산, 얘는 지방족 알코올. 얘가 무수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에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화, 수소, 사슬 중간에 에스테르가 있습니다.
이 에스테르 이름이 왁스, 밀랍. 근데 이게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이 탄소의 수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더라고. 그건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수업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다. 뭐 설마 그걸 묻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봐. 보면 요 물질에 대한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 물질이 이제 머리에 바르는 왁스, 그리고 벌집의 구성 성분인 밀랍. 우리 몸에는 어디에 있지? 우리 몸에도 이 물질이 있잖아. 들어본 적 없어? 우리 몸에도 있는데 이거. 뇌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름을 모르겠다. 우리는 밀랍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던데? 각자 한번 찾아봐 봐봐. 밀랍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물질이니까 뇌에 있습니다. 알겠지. 이들이 지용성 물질들이다. 34페이지부터 단백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같이 보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것 단백질을 한번 살펴보고 효소하도록 합시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 이론은 되도록이면 좀 빨리. 알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